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 제임스 일중 킴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캐나다에 살은 지가 한 6년 정도 되는데, 여기서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인 부모인데 자녀들이 한국어를 잘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그 자녀들이 그 어린애들이 그 초등학교 전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때 아니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제 캐나다를 오게 되는데, 사실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왔을 때는 한국어를 나중에 세월이 지나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초등학교 때 왔을 때 한국어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 한국어를 잊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한국말을 못한다는 거는 용어를 모르는 경우, 또 용어를 옛날에는 알았는데 잊어버린 경우, 그런 경우는 한국말을 못하는 거죠. 가끔은 이제 그 우스운 상황이 뭐냐면 엄마 아빠는 한국말로 하는데 아이는 영어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아이가 말하는 건 서툴고 그래도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모가. 근데 제3자가 볼 때는 그 아이는 한국말을 못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보면 뭐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민을 오거나 유학으로 왔을 때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영어를 얼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가면은 영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애들을 전문적으로 그 수업에 안 들여보내주고 영어를 배울 수 있게끔 시간을 준다고요.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부모가 이제 영어를 잘하는 경우는, 아니면 못하는 경우라도 영어에 대한 어려움이 아무래도 있다고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자라서 그 나라의 그 문화가 섞인 언어를 하는 거하고 그냥 공식적으로 오피셜적으로 하는 그런 언어하고는 틀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영어를 좀 잘했으면 한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영어를 쓰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그 24시간 영어권에서만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학교를 가나 집에 있으나 학원을 다니나 이제 한국말을 하니까 한국어는 당연히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한국어를 할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뭐냐면은 학교나 아니면 방과 후 뭐 액티비티를 하는 경우에, 클럽 활동을 한 거구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 한국어를 쓸 일이 많지 않아요. 결국은 집에서밖에 쓸 일이 없는 거고, 친구가 많이 있으면 모르는데 또 한국인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는 엄마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거의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모가 바쁘면 한국어를 쓸 일이 없어요.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어 용어를 배우는 거, 뭐 속담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자성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그 인터넷이 있으니까 부모가 만약에 뭐 인터넷으로 테레비를 본다고, 한국 TV 뭐 예를 들어 무한도전이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뭐 도깨비라든지 뭐 이런 거 보게 되면은 같이 옆에서 보다가 한국어를 뭐 알아듣거나 이렇게 접할 기회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없다 그러면 사실은 한국어를 우리가 애들이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국어로 말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집에서 영어를 강요를 한다. 거기에다가 한국인 커뮤니티는 거의 활동하지 않고 그 영어권의 커뮤니티만 거의 그 애들을 보내게 되는 경우에, 또 한국인 교회도 가지 않는 경우에, 이거는 뭐 한국어를 접할 일이 없으니까 영어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취직하는 경우에 가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학생들 중에서는 그 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있거나 은행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역회사 다니는 경우에. 근데 그런 데서는 이제 아무래도 한국어를 할 줄 알면, 2개국어를 할 줄 알면은 취직하기가 좋죠. 근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고, 뭐 우리가 한국에서 느끼는 것처럼 한국어를 잘하는데 영어를 못하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영어권은 배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제 여기가 아이가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어를 못하면 한국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한 단계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빠의 역할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가끔 보면 한국인 엄마하고 이제 외국인 아빠가 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아무래도 거기는 절반이 한국인이니까 절반이 외국인이니까 한국어를 쓰는 일이 더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한국인 아빠와 한국인 어머니가 있을 경우에는 상황은 좀 바뀐다는 거죠. 아빠의 역할이 좀 있으면 어릴 때, 그러니까 뭐냐면 내 아는 분 중에 하나는 이제 애기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캐나다를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2살, 지금 토론토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한번 만났는데 간 유학원애처럼 한국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잘하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집에서 영어를 쓰면 안 된대요. 어릴 때부터 무조건 한국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에서는 아무리 어릴 때 와서 힘들어도, 이민 왔을 때 힘들어도 집에서는 영어를 못 쓰게 하는 거, 되도록이면은 한국어를 쓰게 하는 거, 그것이 시작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하려면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6년 정도 살면서 저는 이제 와서 영어를 못하니까 애들하고 어쩔 수 없이 한국어로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고, 애들도 아빠랑 대화할 때는 한국어로 말해야 되니까 지금 6년 지났는데도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한국어는 잘해요. 물론 영어도 원어민처럼 잘해요. 이제 6년 살으니까. 어릴 때 와갖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오고 막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부모는 한국말을 잘하는데 애기가 영어를 하는 경우, 부모는 한국어, 애기는 영어, 그런 걸 보면은 좀 내 생각으로는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부모 중에서도 아빠가 그런 노력을 더 한다면 여행을 가는 경우도 물론 중요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것도 같이 이렇게 무슨 활동하는 거 좋은데 보통 아빠하고는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도 가능한 한 노력을 해서 그런 나이가 좀 먹었을 때 기회를 더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